복막 전이가 많이 생기는 그런 변이로 또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대개는 저희가 대장암 4기에서 항암 치료를 하면은 2년에서 3년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비라프 변이가 있으면은 대개는 생존 기간이 한 1년 정도였습니다. 이제까지.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에서 폐암을 주로 보고 있는 윤신규라고 합니다. 저는 대장암을 주로 진료하고 있는 김선영입니다. 오늘은 대장암 유전자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좀 드물긴 하지만 비라프 변이가 있는 대장암 환자분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선생님께 여쭙는 방법으로 환자분들께 여러 가지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유전자 분석 많이 하기는 하는데 대장암에서도 많이 하시죠? 네, 그렇죠. 맞아요. 사실 유전자 분석 하자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이거 유전되는 병이냐고 막 물어보기도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고, 워낙 가격이 그냥 1, 2만 원의 검사가 아니다 보니까 왜 해야 됐는지도 많이 궁금해하시고, 근데 이제 진료실에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 못 드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유전자를 왜 검사하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선생님도 많이 유전자 검사 하시니까 아시겠지만은 유전자를 우리가 주로 검사하는 이유는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보통은 저희가 4기 내지는 재발, 전이암 한정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폐암은 이제 조기에도 이제 많이 하고 계시지만은 아직까지 대장암은 2기, 3기에서는 유전자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4기에서 저희가 치료 약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제일 먼저 보는 유전자 이상은 MSI 하이인지 아닌지를 먼저 봅니다. MSI 하이 대장암은 유전자 변이가 아주 많이 생기는 특수한 타입의 대장암이에요. 그래서 전체 4기 내지는 전이 재발한 환자분들 중에서는 5% 미만을 차지하는 그런 특수한 유전형입니다. 전이가 안 된 경우는 보통 한 10% 정도에서는 보고가 돼 있는데 전이가 돼 있는 경우에는 5% 미만이에요. 드물기는 하지만 이런 MSI 하이 대장암이 워낙 면역 항암제 치료에 잘 듣고 전이 재발암 뿐만 아니라 수술 전에도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모든 병계 대장암에서 전이에 관계없이 MSI 하이 대장암인지를 먼저 진단 즉시 확인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요. 면역 항암제 잘 듣는다 그러니까 약간 귀가 솔깃하기는 한데 환자분들도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요새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MSI 하이 대장암은 진단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유전자를 직접 검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행히 MSI 하이 대장암은 면역 조직 화학 검사라고 해서 단백질을 봐서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장점이 빠르게 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결과 빨리 나오죠. 그렇죠? 일주일 내로는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MSI 하이를 진단하려면은 유전자의 고장을 고치는 그런 단백질 효소가 정상적으로 대개는 있는데 이것이 그 종양에서만 결핍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결핍이 있어야 MSI 하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4가지 정도의 단백질을 같이 검사를 하고요. 이게 나오면은 우리가 4기 전이암이라 그러면은 면역항암제 치료를 우선적으로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5% 정도의 MSI 하이 대장암을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MSS 대장암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MSI 하이의 반대말이 MSS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대략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SS 대장암은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느냐? MSS 대장암은 면역항암제는 잘 안 들어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표적항암제나 또 일반 세포독성 항암제를 쓰게 되는데 이 표적항암제를 선택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KRAS, NRAS, BRAF라는 3가지 유전자를 먼저 저희가 봐요. 이 3가지를 보고 저희가 얼비툭스 또는 아바스틴이라는 표적항암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아까 선생님께서 되게 고가의 NGS라는 검사를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NGS는 이 3가지 검사, 유전자 검사가 다 들어있고 포함이 돼 있고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300개 이상의 그런 다양한 유전자들을 보게 되고요. 물론 그런 많은 유전자들이 우리가 대장암 치료를 위해서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존의 치료 이외에 다른 임상시험이라든지 신약 치료를 고려하고 계시다면은 다른 여러 가지 유전자 프로파일도 보는 게 환자분께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고가긴 하지만은 좀 더 새로운 치료를 원하신다면은 NGS 검사를 가급적이 하시도록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유전자 한두 개만 보는 검사보다는 조금 더 민감하게 적게 존재하는 그런 유전자 변이도 잡아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300개 유전자를 모든 환자분들이 다 볼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는 요 3개만 봐도 표준 치료를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KRAS, NRAS, BRAF 변이가 있는 환자분들이 보통 전체 환자분들이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전자
유전자 변이가 있다고 하면은 얼비툭스라는 표적 항암제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그게 다 없는 분들에서는 저희가 얼비툭스를 쓰고요. 그 중에 하나라도 있다고 하면은 아바스틴이라는 표적 항암제가 좀 더 우선이 되고 있죠. 말씀하신 그 3대장이 얼비툭스냐 아바스틴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네네, 맞아요. 지표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세 개에 대해서 각각 케이라스, 엔라스, 비라프 각각에 대한 약을 다 쓰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케이라스와 엔라스는 최근에 일부 약제가 개발이 되고 있지만은 사실 예전부터 이 유전자가 만드는 단백질을 억제하는 약을 만들기가 어려운 그런 변이로 악명이 높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케이라스 변이의 경우에는 많은 약들이 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라스 변이를 또 커버할 수 있는 약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아직은 케이라스, 엔라스라는 변이 자체를 억제하는 약을 대장암에서 쓰고 있지는 않고요. 이런 변이는 얼비툭스에 안 맞는 환자분들을 골라내기 위한 목적으로만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라프는 뭔가 좀 약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비라프도 사실 최근까지는 약이 없었는데요. 비라프를 타겟으로 하는 약제가 이제 개발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도 허가가 되어 있는 비라토비라는 약이 있습니다. 근데 대장암은 비라토비만 써서 잘 듣진 않고요. 얼비툭스라는 아까 말씀드린 항암제하고 얼비툭스만 쓰면 잘 안 듣죠. 그런데 얼비툭스, 비라프를 같이 쓰면은 효과가 있고요. 문제는 이런 약제들을 같이 쓰는 게 보험이 안 돼요. 아마 내년 정도에는 보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되고 있진 않고요. 그리고 비라프 변이가 있다. 그렇다고 이 약을 바로 쓸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다른 치료를 하다가 안 듣는 경우에 우리가 비라토비와 얼비툭스 조합 치료를 고려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구나. 빨리 보험 급여 돼가지고 두 개 같이 환자들이 좀 쓸 수 지금 있으면 기다리고 있는 좋을 것 환자분들도 같아요.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비라프 이거 좀 워낙에 이제 예후가 안 좋은 마커라고 저는 사실 전공의 때부터 알고는 있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비라프가 이제 나오면은 예후가 얼마나 안 좋은지 다른 없는 대장암 환자에 비해서 그거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라프 변이 대장암은 변이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 진행도 빠르고 약에도 일반적인 항암제에 대한 반응도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복막전이가 일어나서 복막이라는 거는 이제 창자를 싸고 있는 그런 얇은 막을 의미를 하는데 거기다가 암덩어리가 이제 퍼지게 되면은 창자끼리 들러붙고 복수도 생기고 그러면서 많이 힘들어지게 되죠. 복막전이가 많이 생기는 그런 변이로 또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대개는 저희가 대장암 4기에서 항암 치료를 하면은 2년에서 3년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비라프 변이가 있으면은 대개는 생존 기간이 한 1년 정도였습니다. 이제까지. 맞아요. 그런데 요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라토비나 얼비툭스가 등장하면서 좀 더 생존 기간이 더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비라토비와 얼비툭스를 지금은 이제 처음 썼던 항암제 안 듣는 경우에 그 다음부터 이제 쓰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약제가 좋으면은 아예 처음부터 진단 당시부터 쓰자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이제 현재 또 3상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1차 치료로 쓰는 폴폭스나 폴피리 같은 세포독성 항암제 조합에다가 비라토비, 얼비툭스까지 4가지 약을 쓰는 강력한 치료예요. 실제 임상시험 해보면은 괜찮은가요? 네네. 얼비툭스만 썼을 때는 피부에 그 발진이 많이 나잖아요. 네네네. 근데 비라토비랑 같이 쓰면 발진이 아주 많이 나진 않거든요. 물론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많이 효과를 보는 환자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1, 2년 안에는 이런 이 사제요법 보니까 비라토비, 얼비툭스, 항암제까지 같이 쓰는 치료 3상 연구 결과가 나와서 아마 조만간 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환자분들에서는 또 비라프 억제제에다가 면역 항암제를 추가를 하는 그런 치료가 효과가 있을 걸로도 기대되고 있는데 아직은 2상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정도여서 향후에 더 다양한 임상시험 결과가 나와서 많은 이제 선택지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진짜 안 좋은 마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은 기회가 생기는 그런 그럴 수 있을 환자분이라고 것 같아요.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선생님이 비라프 있는 환자 뭐 연구에 참여했는데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 하셨었는데 아마 이런 연구였던 것 같고요. 좀 더 많은 환자분들이 빨리 비라프를 찾고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비라프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지, 유전자 검사는 대장암에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환자분들께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여기에서 마치고 다른 영상에서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